안녕하세요. 디온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확률의 공리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인식해 두겠습니다. 하나는 공리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공리, 영어로 axiom은 당연하다고 간주해서 증명 없이 참으로 받아들이기로 하는 최소한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확률의 공리적 정의를 보실 때 이게 왜 참이지?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하다 치고 받아들이면 되고 외우면 되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리적 정의만으로부터 확률의 여러 성질들을 모두 이끌어내야 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확률이라는 단어는 함수값과 함수 둘 다를 뜻할 수 있는 단어이고 아래의 공리적 정의에서 논의하는 확률은 함수로서의 확률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P of A는 0.3, PB는 0.99와 같은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확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0.3, 0.99와 같은 0과 1 사이의 수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fx는 y라는 식과 pa는 0.3 이라는 식의 모양을 비교해 보면 p는 f에 대응되고 a는 x에 0.3은 y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는 집합 하나를 받아서 0과 1 사이의 수 하나를 뱉어내는 함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0.3은 함수값으로서의 확률이고 p는 함수로서의 확률이며 이때 p라는 것이 다음 정의에서 논의하는 대상입니다. 이제 확률의 공리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axiomatic definition of probability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함수를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의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공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응 규칙이 무엇인지, 내지는 그 규칙이 만족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의 상자를 동그라미 1, 2, 3번에 주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의역은 사건들의 집합이고 말을 조금 덧붙이면 정의역은 표본 공간에 의해 유도된 사건들의 집합이고 공역은 실수의 집합이며 아래 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p를 이라고 하고 세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함수 p를 확률, 영어로는 probability라 한다. 책에 따라서는 확률 집합 함수, 영어로는 probability set function 내지는 확률 측도, 영어로는 probability measure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호에 있어서도 그냥 P 대신에 PR 또는 칠판용 볼드체 P 등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괄호 1번부터 3번까지 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괄호 1번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P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다음 괄호 2번 S의 확률은 1이다. 이것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한 결과 중에 어떤 하나가 나올 확률은 1이지. 다음 괄호 3번 A1, A2, A3 땡땡땡이 상호 배반이면 그런데 제가 앞에 말을 조금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A1, A2 땡땡땡 해서 한없이 뻗어나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산 무한계인 사건들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두 사건 A와 B가 상호 배반이면 이라고 서술하거나 또는 유한계인 사건들 A1, A2, 땡땡땡 AN 까지가 상호 배반이면 이라고 서술하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가산 무한계인 사건들로 생각하겠습니다. 가산 무한계인 사건들이 상호 배반이면 합사건의 확률은 각 사건의 확률들의 합과 같다. 자, 이것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 공리를 외워야 합니다.
괄호 1, 2, 3번을 확률의 세 가지 공리, 영어로는 Three Axioms of Probabilit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PA는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확률 P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6번. 공정한 동전을 2번 던지는 실험을 고려하자. 동전의 앞면을 H로 뒷면을 T로 표기하면 표본 공간은 S = HH, HT, TH, TT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괄호 1번. 이 표본 공간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나열하시오. 그럼 우리는 S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원소 개수 1개짜리 부분 집합들, 2개짜리 부분 집합들, 3개짜리 부분 집합들, 마지막 4개짜리 부분 집합까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 괄호 1에서 나열한 모든 사건들의 집합을 대문자 F라 하자. 꼬부랑 F로 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편하게 그냥 F로 표기하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확률이라는 함수의 정의역은 S와 F 중 무엇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가? 확률이라는 함수 P에서 소괄호 안에는 사건, 즉 집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HH로 이루어진 사건, HHHT로 이루어진 사건, HHHT, TH로 이루어진 사건 등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함수의 정의역은 사건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F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괄호 3번.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말을 PA는 P의 꼴로 쓰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소괄호 안에 집합 기호가 하나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0과 1 사이의 숫자가 나오면 되겠군요. 그래서 P 소괄호 안에 중괄호 그 안에 HH, HT, TH는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확률을 그림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래 그림을 통해 확률 P를 2가지 방식으로 이미지화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예시였던 공정한 동전을 2번 던지는 실험의 예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본 공간 S는 HH, HT, TH, TT 4개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S로부터 우리는 사건들의 집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 P는 정확히는 여기가 정역인 것이 아니라 여기가 정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률 P의 소괄호 안에 이 위치에는 HH, HT, TH, TT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확률 P라는 것은 사건들의 집합을 정역으로 하고 실수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며 3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함수다 라고 그림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지만 사실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함수값이 0과 1 바깥으로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공집합은 0으로 함수값이 연결이 될 것이고 HH는 4분의 1로 함수값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또 HHTHTT는 4분의 3으로 함수값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방식으로 이미지화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 아랫부분을 그리지 않고 표본 공간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일부를 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S에서 하늘색으로 표현한 일부분은 0.25로 잰다. 그리고 S에서 연두색으로 표현한 일부분은 0.5로 잰다. 또 S의 분홍색 일부분은 0.75로 잰다. 마지막으로 S 전체는 1로 잰다 라는 식으로 이미지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확률이 함수라는 말을 처음 받아들이실 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가 집합이라는 점이 낯설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 과거에 공부했던 기초통계 자료에서 중괄호가 지나치게 생략되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오해가 생겼을 여지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7. 공정한 동전을 2번 던지는 실험을 고려하자. 표본 공간은 S = HHT, THTT이다. 괄호 1번. P 괄호 HH는 4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럽지 않다면 무엇을 편하게 혹은 대충 쓴 것이겠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확률 P의 정의역은 표본 공간 S가 아니라 사건들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HH는 정확하게는 S의 원소이지만 사건들의 집합의 원소는 아니죠. HH라고 쓰면 S의 원소, HH를 중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사건들의 집합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P의 소괄호 안에는 사건들의 집합의 원소, 즉 사건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P 소괄호 HH는 P 소괄호 중괄호 HH에서 중괄호를 생략하고 편하게 쓴 것이겠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괄호 2번. P 소괄호 HHHT는 2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럽지 않다면 더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시오. 자연스럽지 않죠. P의 소괄호 안에는 사건, 즉 집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P 소괄호 중괄호 HHHT로 쓰는 것이 더 명확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괄호 3번. P 괄호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은 4분의 3에서 괄호 안을 집합 기호로 바꾸시오. 쉽죠? P 소괄호 중괄호 HHHTTH는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